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정보실입니다. 성남시는 내 아이를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규 채용 시 다면적 인성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시청 한누리에서 108곳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다면적 인성검사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채용 면접 전에 500개 문항의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보육교사는 단순한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첫 사회 경험을 함께하는 정서적 멘토이자 신뢰받는 보호자라면서 다면적 인성검사 의무화는 아동과 교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선제 조치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 108곳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1,785명으로 영유아 6,318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은 매년 3월 대규모로 진행되고 이후 결혼 발생률에 따라 수시 채용이 이뤄집니다. 성남시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솔로몬의 선택 올해 상반기 행사 참가자 400명을 모집합니다. 3년 차인 이 행사는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로 시는 올해 계획한 총 8차례 행사 중 1, 2, 3, 4차 일정을 확정해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남녀 각각 50명씩 총 100명입니다. 행사 일정과 주제는 5월 25일 이탈리안 레스토랑 헬로 오드리 몽글몽글 분위기 버스킹 공연, 5월 31일 멕시코 음식 전문점인 감성타코 판교점 프랑스 거리 산책, 6월 1일 감성타코 판교점 기념품 선물 미션 데이트, 6월 8일 밀리토피아 호텔 교복 파티 등입니다.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 진행자가 서먹함 깨기, 연애 코칭, 디너 파티, 커플 게임, 1대1로 돌아가며 대화하기, 와인 스탠딩 파티, 썸매칭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27세에서 39세의 직장인 미혼 남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나 시청서관 6층 여성가족과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입니다. 1, 2, 3, 4차 행사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고 2023년도 참가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추천 방식으로 행사 참가자를 선정합니다. 성남시는 미혼 청춘 남녀 결혼 장려시 체계 하나로 2023년과 지난해 모두 13차례의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610쌍 중 288쌍의 커플이 매칭됐고 4쌍이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성남시는 4월 18일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오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오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 착수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사업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용역 착수 경과보고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성남시는 약 57만 제곱미터 규모의 오리역세권 부지에 첨단 미래도시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판교의 성공 신화를 잇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미래 공간 조성과 민관 협력형 사업 모델 구축을 목표로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각 기관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남시를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혁신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전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혁신 기업의 입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 인재들이 모이며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첨단 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실 진행의 전은주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남시와 함께합니다. 성남 FM 방송입니다.
참 좋은 날이구나.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이구나. 김선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항상 저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맡겨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 그리고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 두 번째 도구의 힘인 제 맥락화입니다. 무엇의 도구냐고요? 이것보다 더 빨리, 더 풍부하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번영과 행복,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없다고요. 단순히 영적 행복만이 아닌 육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재정적 행복까지 의미한다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욕망하는 것,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98%가 시간의 98%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비하고 있다고요. 그 중요한 2%가 바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욕망이라는 것은 제 생각엔 본능이나 자연의 섭리, 신 이런 표현을 다 합쳐서 욕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98%의 무의미한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우리 삶의 중요한 2%, 그 중요한 2%는 그러니까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2%를 찾는 5가지 강력한 도구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재맥락화, 세 번째로 연민, 네 번째로 용서가 아닌 이해, 마지막 도구로 명성이나 기도입니다. 릴월시의 생애 2%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힘의 도구인 재맥락화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전에 음악 듣고 갈게요. 손태진입니다. 백만송이 장미.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 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네블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우연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일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손톱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별로 돌아가.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도구부터 다시 보고 갈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조차도 평화를 찾고 감사함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조차 간단하게 신이시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 감사할지 결정하라고요. 신이시여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어떤 기회인지 찾으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기 마련이죠. 제 일에 대한 제 생각을 치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제게 이번 일로 이해력을 넓히고 보다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할 수도 있고요. 등등으로 말이죠. 기도든 감사든 예언하는 쪽보다는 감사하는 쪽이 더 힘이 강하다고요. 두 번째 힘의 도구인 제맥락화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지 못한 것은 과연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 감사할 자신이 있는가에서 걸렸는데요. 가끔은 인간의 의지와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죠. 이별이라든지 극도의 고통이나 상실감, 이런 상황 앞에서도 정말 평화를 찾고 고통을 싸움을 끝내고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어쨌든 그런 것에서조차 나름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5가지 도구의 힘을 알고 나면 이 걸림돌이 저절로 이해될 수 있으련지요. 아니,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으련지요.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음악 듣고 할게요.
서로 내 맘이 느껴지나요? 애써 숨기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나의 마음. 눈 감으면 기억할 수 있죠. 어릴 적 내가 꿈꾸던 푸른 언덕의 손과 저저 속의 사랑이 지금 내 앞에 바로 그대란 걸 이제 말해요. 그대 사랑은 아직 부족한 나지만 그대 향한 내 마음 그 언제까지나 지켜줄 거야. 변함없는 날 위해. 눈 감으면 기억할 수 있죠. 어릴 적 내가 꿈꾸던 푸른 언덕의 손과 저저 속의 사랑이 지금 내 앞에 바로 그대란 걸 이제 말해요. 그대 사랑은 아직 부족한 나지만 그대 향한 내 마음 그 언제까지나 지켜줄 거야. 변함없는 날 박효신 화요비의 전설 속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힘의 도구인 재맥락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 감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경험이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감정이 경험을 만든다고 해요. 마음이 원하는 감정을 선택하고 이 감정은 원하는 경험을 선택한다고요.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날 땐 신발을 던지거나 나뭇가지를 꺾는다거나 아내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런 경험을 선택하기 쉽죠. 반면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나는 다른 이에게 웃음을 보내고 한턱 내기도 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는 경험을 선택하지요. 감정이 경험을 창조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이유를 없애버리고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불쾌한 경험을 했다면 그것 역시 당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유 없는 피해자인 양 누군가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신도 공범자라는 것이죠. 예전의 경험이 불쾌해서 지금 내 감정이 나빠질 수 있다 생각하지만 경험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경험을 지배하는 이유예요. 예전에 그 안 좋았던 경험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불쾌한 경험은 그것이 상대가 모두 책임이냐 하지만 당신도 공범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공범자가 되게 한 당신의
그 먼저의 선택이 실수였다는 거죠. 그러니 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근원을 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오게 된 근원 말이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 실수였고 상대가 잘못한 것은 죽일 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은 실수고 남이 잘못한 것은 죽일 놈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그 잘못을 인식하고 다시 긍정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재맥락화인 것입니다. 음악 두 곡 듣고 할게요. 그녀를 잊어보려 하지만 비가 또 내려 모르는 이맘 난 지금 비가 오면 떠올라 네가 더 내려오려는 이 밤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그날의 봄비가 떨어진다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다시 또 이 비가 떨어진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비가 더 내려 보내는 이 맘 언제나 비 내리면 떠올라 비가 또 내려 부르는 이 맘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그날의 봄비가 떨어진다 주르르르르르 주르르르르르 다시 또 이 비가 떨어진다 아름답죠 오늘 그저 판에 놔줬어 어쩌나 그녀와 이 비를 또 기다리고 있어 한 번 더 그녀의 집 앞을 거닐다 기다렸던 비가 떨어지면 한 번 더 그날의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봄비가 떨어진다 언젠가 그녀도 집 앞을 거닐다 기다렸던 비가 떨어지면 한 번 더 그날의 기억이 번지고 사랑했던 비가 떨어진다 어쩌면 넌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맘 가득히 전하고 있나봐 우연일까 정말 소소한 내 삶에 널 안기죠 너도 나와 같을까 아침에 일어나 햇살이 눈부시게 참 좋을 때 난 그럴 때 거리에 피어난 꽃향기를 스쳐 지날 때 문득 네가 떠올라 순간순간마다 느껴져 넌 나에게 가득한 걸 망설이지 말고 call me by your name 내 세상은 끝없이 널 향해 all day 하루 종일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아 너의 그 맘
먼저 들으신 곡은 장범준의 봄비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양요섭 은하의 텔레파시였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은 물론이고 삶 자체를 새로운 틀에 담아내는 것이 재맥락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자아 표현을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때라는 거예요. 자를 가장 충만하게 표현함으로써 완전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표현이 분명하죠. 성공한 사람은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재맥락화의 요점은 당신을 도발하고 부르고 초대하고 힘을 부여해서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맥락의 삶을 놓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상적인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낼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맥락화를 통해 자아를 실현할 때 당신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고요. 정말 기대가 되는 말인데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다.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요. 내가 참 나약하게 살았구나.
늘 남을 맞춰주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상대방이 그걸 알아줄까요? 노라는 것이죠. 자기가 좋으니까 이해해서 한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해서 맞춰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좋으니까 해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A와 B라는 친구가 있어요. A에게 B라는 친구가 있고 A는 웬만하면 B에게 맞춰줍니다. 10번을 맞춰주다가 A가 B에게 한번 자신의 요구를 말했을 때 들어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들어줄 확률이 생각보다는 많다고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B가 생각하기로는 A가 10번을 B에게 맞춰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A 저가 괜찮으니까 예서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B를 위한 배려였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B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요구한 A의 그 한 번의 요구조차 B는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맞춰주고 배려해 온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온 분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선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말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더 이상 상대를 배려해 주는 쪽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배려해 온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천사입니다. 이제는 뭔가 짜증이 나. 이제는 좀 불만이 생겨. 본전 생각이 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 상대에 대한 배려를 그만두거나 줄이라는 겁니다. 불평이 나올 정도가 되면 이제 차라리 줄이는 게 나아요.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란이 생기죠.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를 위해 뭘 해줬니? 이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희생정신은 이제 그만 진정 자신이 욕구하는 걸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요. 바람이 불면 하염없이 떠오른 그대여 떠가는 구름 사이 내 그리움 걸어놓고 두 눈을 덮어 애써 참아도 맺히는 말은 뭐 할 일 없이 언덕에서 그댈 불러 찬바람만 부네요 버티려 애를 써봐도 흔들려져가지고 아스라이 코끝을 스친 봄바람 어렴풋이게 장기가 생각나는 밤 다른 짐은 가람에 꽃비 날리면 그대 없는 내 맘에 다시 피어나는 봄바람이 불면 다시 널 노래하게 바람을 불면 내 겨울도 봄이 오겠지 세차게 네가 또 불어 내 맘도 모르고 계속 떠오르게 눈에 밟히게 겨울에 녹는 듯해 내 그릴 때 뭐가 그리 좋았을까 알았을까 우리의 마지막이 이루실 줄 아스라이 코끝을 스친 봄바람 어렴풋이게 장기가 생각나는 밤 다른 짐은 가람에 꽃비 날리면 그대 없는 내 맘에 다시 피어나는 봄바람이 불면 다시 널 노래하게 바람을 불면 내 겨울도 봄이
used to shut my door while my mother screamed in the kitchen. I turned the music up, get high and try not to listen to every little fight, 'cause neither one was right. I swore I'd never be like them, but I was just a kid back then. The older I get, the more that I see my parents aren't heroes, they're just like me. And loving is hard, it don't always work. You just try your best not to get hurt. I used to be mad, but now I know sometimes it's better to let someone go. It just hadn't hit me yet. The older I get, I used to wonder why they could never be happy. I used to close my eyes and pray for a whole nother family where everything was fine, one that felt like mine. I swore I'd never be like them, but I was just a kid back then. The older I get, the more that I see my parents aren't heroes, they're just like me. And loving is hard, it don't always work. You just try your best not to get hurt. I used to be mad, but now I know sometimes it's better to let someone go. It just hadn't hit me yet. The older I get. The older I get, the more that I see my parents aren't heroes, they're just like me. And loving is hard, it don't always work. You just try your best not to get hurt. I used to be mad, but now I know sometimes it's better to let someone go. It just hadn't hit me yet. The older I get. 먼저 들으신 곡은 김재한의 봄바람, 그리고 이어서 사사 알렉스 스톤의 올드였습니다. 재미카를 하면 다시는 결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사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조차도 이제 마음의 감정이 바뀌니까 별로 싫지 않은 걸로 바뀐다는 것 같아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결코 싫어하지 않게 되고 일이 기쁨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자신이 야무지게 선택한 것이라면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내공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소신 있게 선택한 것이라면 싫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더 잘 하게 되겠죠. 보통은 자신이 없거나 혹은 남을 배려하거나 혹은 뭐 수입을 보거나 뭐 수월하다는 이유 등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자신만은 위한 선택을 하기가 오히려 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설령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비록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이란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생계를 위한 밥벌이가 일이었다면 이제 재맥락화를 하면 단순히 생계를 넘어서 자신을 위한 설계로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되길 바라는 진짜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자아 표현이 되겠고요.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순간순간 욕망이 원하는 쪽으로 순간 선택이라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자아 표현에 능숙해져 갈 테니까요. 제가 설거지를 할 때 느끼는 경험인데요. 억지로 할 때가 많은데요. 억지로 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어느 순간 진짜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조금만 더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꼭 말썽이 터지더라고요. 그릇을 깬다거나 손을 다친다거나 등등의 작은 말썽이 따라오더라고요. 욕망, 자아, 신의 신호등을 잘 알아차릴수록 삶은 평탄해지는데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연히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싶어서 느새 나로 사로잡게 된 행복함 마치 처럼 너무도 투명한 무곳에 수없어 그쳐 신비한 우리 눈동자 어디서 도착지 못했던 내 모습이 좋아 이런 바보 같은 웃음조차 난 그대라는 나만의 소중한 관객을 두고 근사한 노래 불러 행복을 주고 싶어 촛불처럼 따뜻한 눈길로 비 같은 나주막한 목소리로 아직
먼저 들으신 곡은 장나라의 4월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불꽃심장의 Shine Over April이었습니다. 당신이 돈으로 하는 일을 살펴보라. 당신이 돈으로 하는 일을 살펴보라. 그게 바로 당신 모습이다. As I awoke, I found out he had gone for no reason at all. First came the rose and then the thorn, and now he's gone. April was blooming all around. He had gone. April has seen our rise and fall, and now he's gone. Pity me when the evening shadows fall, and forgive me for what I've done. 엘사 코프의 에어프를였습니다. 제 맥락화, 즉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고 나쁠 때조차도 남 탓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 탓을 하는 순간 자신은 그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인정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수용을 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탓을 하려는 시간에 다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남 탓이든 내 탓이든 탓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시 선택하는 재맥락화를 하라는 것이에요. 빨리 바꾸든지 이 약물고 계속 버틸지 어느 쪽이든 뭐 다 당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단 나쁠 때조차도 남 탓은 하지 마라. 남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은 그 남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된다. 제 맥락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하지요. 본능이 이끄는 욕망이 이끄는 영혼의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보세요. 모든 것이 수월해질 겁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그 마법의 힘을 깨워가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4시부터 지역 소식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이구나. 진행의 김선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세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90.7MHz) 성남 FM 방송입니다.